그래서 더 이상 이 프로그래밍의 중심을 절차가 아닌 객체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OOP의 원리였고요. 각각의 객체는 데이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특정한 무언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파이썬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래스를 도입을 하고요. 클래스는 헷갈릴 때마다 기억해두기, 각각의 객체에 대한 설계도라는 겁니다. 자, 성북 병지역구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의 선거 판세를 클래스로 표현해 보았지요. 그래서 인스턴스, 속성, 메소드라는 세 가지 개념을 안다면 우리가 클래스를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객체가 곧 인스턴스, 객체의 데이터 값이 속성,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 사용되는 함수를 특별히 메소드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클래스를 정의도 내려보았어요. 클래스명, 콜론과 함께 전체 설계도를 들여쓰기로 구분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뜬금없이 나타나는 이 변수는 뭔고 하니 클래스 속성, 다시 말해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 수반되는 생성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성자나 소멸자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결국 메소드다라는 겁니다. 메소드는 결국 함수와 혼연일체이기 때문에 def, 괄호, 매개변수, 콜론, 들여쓰기까지 거의 모든 문법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 메소드의 경우에는 셀프라는 게 특별히 들어가는데 이 셀프는 나중에 호출할 때 불러지진 않는다. 그러면은 셀프가 왜 있냐라고 묻는다면 나 스스로를 부르기 위해서 셀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생성자에서는 내 이름이 뭐요, 내 성별이 뭐요 라는 거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받고 내 성별을 받고 하는 작업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설계도를 완성했다면 객체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명과 함께 방금 생성자에서 넣었던 매개 변수들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셀프 빼고 말이죠. 자, 각각의 객체에는 속성이 있었고 그 속성을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라는 의미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 지지율, 팝의 나이, 점을 활용하면은 인스턴스명 점 속성명을 통해서 속성값을 곧장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성자에 반대되는 소멸자는 객체가 사라질 때 함께 호출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때 그냥 휙 날아가지 말고 셀프 네임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날아간다면 딜리트 될 때 김하남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겠지요. 오해할 수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소멸자가 클래스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정의하실 때, 설계도를 작성하실 때 이 친구를 빼먹고 못 적었다 라고 해서 클래스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자는 어디까지나 소멸될 때 함께 뭔가를 할까요? 소멸될 때 뭔가 프린트로 외칠까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소멸자가 없다고 객체가 안 날아간다? 그러지 않고요. 소멸자가 없다고 클래스 생성이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거는 메소드와 클래스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메소드를 우리가 생성자, 소멸자 같은 특수한 케이스들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우리가 마음껏 DIY식으로 만들고 활용하는 그런 메소드를 한번 써보고요. 그를 통해서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죠. 자, 메소드 정의를 다시 한번 불러오자면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함수를 구분하여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약속한 생성자나 소멸자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입맛에 맞는 함수, 우리 입맛에 맞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 print info, 즉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내가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후보자 정보 공개라는 문구를 출력을 할게요. 나 이런 메소드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가지를 출력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쉽겠지만 if문이 있죠. 세 가지를 출력하는데 성명, 성별, 연령 셋을 출력하겠습니다. 아, 누가 봐도 내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메소드구나 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요? 내 성별이 뭐요? 내 나이가 몇 살이요까지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굳이 좀 찝자면 네임이 아니라 셀프.name이어야 한다는 거. 왜?
많고 많은 이름들. 객체들은 많잖아요. 객체들은 많은데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정보 공개라는 건 내 이름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해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의 성별, 나의 나이다 라는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월요일 막바지에 언급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 이렇게 정의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 누구 정보를 출력하겠다라는 거지? 누구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거지? 나아가서 지금 자꾸 셀프 네임, 셀프 젠더 이러고 있잖아. 나는 누구야? 여기서 얘기하는 셀프인 나는 누구죠? 그래서 항상 메소드는 실행의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append를 활용할 때 num, list, append, 7 과 같이 활용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냥 append 액션만 넣으면 안 되고 앞에 누구에 대해서 append를 할 것인가. 결국 대상점 액션을 활용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그냥 print info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print info? 그래. 근데 누가 주체로 실행되는 메소드인지 밝히자고요. 김아남 씨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야. 그럼 킴이 프린트 인포를 스스로 실행한 거지. 박고려 씨가 실행하는 거야. 그럼 팍이 스스로 실행한 거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정의하고 그 메소드를 불러올 때는 메소드 명칭만 예쁘게 쓰면 다가 아니라 메소드 실행에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새로우니까 생소한 거지 복잡하거나 꼬인 스타일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팍 프린트 인포라는 거는 프린트 인포를 팍을 주체로 해서 실행하라. 팍을 주체로 실행하는 순간 셀프는 곧 뭐가 돼요? 팍이 되죠. 그래서 후보자 정보 공개에서 누구의 이름을 밝혀? 팍의 이름을 밝혀. 내 젠더가 뭐야? 팍의 젠더가 뭐야? 이런 식의 논리가 통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kim.printRating 여러분 참고로 printRating이라는 메소드는 아직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순서 기준으로는 일부러 제가 좀 꼬았어요. printRating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무슨 의미냐? 점 뒤에 있는 printRating이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실행해라 라는 겁니다. 메소드 실행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kim을 주체로 실행하라 라는 거예요. 정의는 안 했지만 실행 결과를 볼까요? 기호 1번 김아남 후보자 지지율입니다. 20.5%. 후보자 정보를 넘어서 후보자의 지지율을 출력하는 게 바로 요 메소드의 기능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행 사례만 보더라도 프린트 레이팅을 우리가 직접 코딩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랩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은 하나의 콜앱 파일을 쭉 작성하고 계시죠? 지난번 월요일에 썼던 파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캔디데이트라고 클래스 만들었고요. 생성자, 소멸자, 클래스 속성까지 만들었고 객체들도 생성했습니다. 이거 손 아프게 다시 치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메소드 2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글 거는 제가 코드를 다 드려버렸군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DEF가 어디 가냐라는 겁니다. 어디 가야 돼? 자,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데 가는 걸로 실수를 해요. 설계도 여기 있지. 그럼 난 지금부터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왜? 얘가 메소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클래스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메소드는 클래스 내의 함수라며. 그러니까 클래스 내의 울타리에 있어야 정의를 하든 뭘 하든 해요. 그 뜻은 뭐냐? 클래스라는 울타리, 즉 이 들여쓰기 안에 메소드가 정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겠고요.
마치 생성자와 소멸자를 정의하듯이 똑같은 들여쓰기 수준으로 같은 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print info라는 신토부리 DIY 메소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셀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수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난관이 뭐였죠? 매개 변수에 뭐가 들어가지? 매개 변수가 필요 없는 함수인가? 매개 변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게 고민이었잖아. 메소드도 결국 함수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지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print info라는 건 내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kim.print info, 최.print info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에 별도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출력할 모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개 변수가 따로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셀프는 시쳇말로 국룰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값이니까 셀프를 넣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뭐를 해주면 되냐? 일단 이 메소드의 기능부터 얘기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할 거야. 라는 프린트 구문과 함께 내 이름부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내 이름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네임이라고 하면은 누구의 네임인지 알 길이 없어요. kim이 프린트 인포를 하면 김아남이 출력돼야 되잖아. 그래서 나의 이름입니다. 셀프의 네임입니다. 라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의외로 일사천리입니다. 내 성별도 출력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별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M이나 F로 받았잖아. 근데 성별 땡땡 M 이러면 뭔가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M 대신 남성, F 대신 여성으로 내가 직접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M 값이라면은 우리가 친절하게 남성입니다라고 알려주자고요. 마찬가지로 F 값이라면은 편의상 L즈라고 하겠습니다. F 값이라면은 여성이군요.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나이까지도 새와 함께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elf.age 그냥 나이가 아니라 나의 나이를 출력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지금이 첫 실행, 오늘자 첫 실행일 테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런타임 다시 시작. 저는 아예 첫 실행이라 뭐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없겠군요. 네. 이렇게 혹시 이전에 실행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런타임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실행할게요. 자, 설계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왜? 나는 그림만 그렸지 객체도 안 만들고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래서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킴부터 쏜까지 5명의 객체. 이거 다시 치지 말라고 했죠? 그대로 복부 타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역시나 아무것도 안 뜹니다. 나는 객체를 만들었을 뿐이지 뭐 메소드를 가져와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무슨 본때? 프린트 인포를 만들었으니 프린트 인포를 써먹어 보자고요. 정말 중요한 거 도저히 모르겠을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프린트 인포와 같이 어떤 메소드를 내가 쓴다? 그러면 둘을 고려해야 된다. 괄호 안에 뭐 넣을지 점 옆에 뭐 넣을지. 자, 점 옆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정보 공개. 누굴 주체로 정보를 공개할 거냐. 누구 정보 한번 볼까요? 최고려 씨 한번 볼까요? 최 씨의 인포를 프린트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오케이. 그럼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갈꼬 하고 설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셀프. 매개 변수가 없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최.print 언더바 인포 괄호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후보자 정보 공개 최고려 씨 남성입니다. 맞나요? 그죠? 52세 맞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프린트 인포가 정상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예고 드린 대로 프린트 레이팅은 우리가 정의하는 코드는 아직 안 살펴봤어요. 뒤에 나오긴 합니다. 뒤에 나오긴 한데 안 보더라도 스포일러 안 당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코드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 정보와 함께 지지율 출력하면 땡이잖아. 그래서 우리 기왕 한 김에 직접 우리 손으로
프린트 레이팅까지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저랑 같이 따라가 볼게요. 프린트 레이팅이라는 메소드를 또 만들겠습니다. 자, 항상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지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셀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적고 시작하고, 셀프 말고 뭐가 들어갈고 하고 예시를 보니까 이미 호출 예시부터도 아무것도 안 적는데 매개 변수가 필요하겠어요? 매개 변수 칸이 없다라는 겁니다. 셀프에서 끝. 자, 이 친구는 뭐를 하냐면 둘을 프린트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정보, 두 번째는 내 지지율 레이팅을 프린트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프린트하냐? 기호 땡번 땡땡땡 후보자 지지율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하는 거죠. 근데 제가 땡이랑 땡땡땡으로 얘기한 이 두 칸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기호, 번, 후보자 지지율입니다는 고정이죠. 근데 땡이랑 땡땡땡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바뀐다고. 다시 말해서 객체의 속성을 가져와야 되는 칸이라고요. 자, 기호의 숫자, 얘는 뭘로 했더라? 우리가 생성자에서 인스턴스 속성 넘버라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아, 마침 셀프를 뚫어놨네. 내 넘버를 가져오면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겠구나. 기호, 내 번호, 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이름. 좀 안 보이시죠? 네, 이 정도면 보일 것 같아요. 셀프 넘버와 셀프 네임을 이용해서 기호 1번 김하남 후보자 지지율입니다. 만약에 최가 실행했어. 그러면 기호 2번 최고령 후보자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자, 첫 줄 이렇게 완벽하게 출력했어요. 비록 실제로 출력해보진 않았지만 좀 이따 해볼 거지만. 자, 그럼 두 번째 줄을 출력하면 될 텐데 두 번째 줄은 좀 교묘합니다. 20.5. 아, 내 지지율 프린트하면 되는구나. 근데 지지율은 우리가 실수로만 받았거든요. 퍼센트는 아무도 안 붙였다고. 그래서 억지로 퍼센트를 붙여줘야 됩니다.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콤마 퍼센트만 해주면 그만인 것을. 얘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입출력 예시만 보고도 프린트 레이팅을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실 결국에는 함수다, 셀프가 필요하다, 클래스 안에 있다. 이런 대원칙들만 상기해 두면은 아주 복잡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잘 작성했으면 바로 실행하기보다는 런타임 초기화하고 약간의 인내심을 가진 채 날리고 다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적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체크 표시와 함께 실행이 될 거고요. 객체 아직 생성도 안 한 상태죠. if 시키고 뭔가 하겠습니다. if 시킨 상태에서 이번에는 프린트 레이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의 지지율은 얼마일고. 다시 한번 메소드는 뭔가 어려울 때는 둘만 기억해라. 괄호 안에 뭐 넣지, 왼쪽에는 뭐 넣지. 왼쪽에는 최 씨 지지율 프린트니까 최 씨가 주체가 돼야 되고요. 괄호에는 설계도에도 매개 변수가 없는데 뭘 넣겠어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기호 2번 최고령 후보자의 지지율은 17.4%. 진짜네요.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새로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비대면 분들도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대원칙만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후보자의 정보 그리고 지지율 정보를 나타내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 평범하죠. 선거 판세는 뭐야? 요동치는 게 핵심이잖아. 지지율이 호재로 오르고 악재로 떨어지고 이런 걸 한번 구현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레이팅은 방금 전에 이쁘게 구현을 했고요. 캠페인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눈으로 쓱 보자고요.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유세입니다. 유세장에 나가가지고 기호 누구 화이팅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진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유세를 한 번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넘번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세를 10번 나갔어요.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야죠. 10%포인트가 오르는 거고 유세를 3번만 나갔다면 3%포인트만 오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캠페인 옆에 셀프 말고 다른 친구가 눌어붙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캠페인이라는 실제 메서드를 구현했을 때 어떻게 호출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캠페인. 예를 들어 내가 김안함 후보자 캠프에 있어요. 그래서 김안함 후보자가 캠페인을 합니다. 유세를 해요. 와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야죠. 근데 김안함 후보자가 유세를 한다. 이 문장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를 표현할 수 없냐면은 유세를 몇 번 갔다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7번 갔어요, 15번 갔어요, 3번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하, 함수에서 매개 변수 필요한 순간과 비슷하구나. 메서드에서도 매개 변수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 매개 변수를 넣기 위해서 칸을 비워두겠다라는 겁니다. 셀프는 없는 칸 취급이니까 결국 셀프 옆에 num이라는 값을 비워둬서 3이든 7이든 10이든 어떤 숫자를 받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일사천리입니다. 왜? 받으면 그걸 쓰면 되거든. 유세를 총 넘회, 3회, 7회 실시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기호 땡번 누구 화이팅 한 다음에 지지율이 그만큼 오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작성하면 안 되는 게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라고 출력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지율이 안 오르면 사기죠, 그건.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실제로 올라야 한다. 실제 내 지지율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의 한 2달 전쯤 배웠던 택시 페어 문제 기억나죠? 우리가 택시 요금을 100원 올리기 위해서는 택시 페어에 100을 더해서 그 값을 덮어 씌우는 약간 일상 문법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이러한 문법으로 우리가 100을 늘린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 정체되어 있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 지지율에 넘만큼 유세한 횟수, 즉 유세한 횟수만큼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그냥 지지율이야? 내가 3번 유세했는데 옆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지율이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지지율은 말이 내 지지율이지 나의 지지율이잖아. 이거를 고상하게 표현하면 나의 지지율이죠. 그래서 어려울 거 없이 셀프.점 레이팅을 업데이트하는 구문이다. 그게 바로 왼쪽 캡처의 마지막 라인이 되겠습니다. 내 지지율을 넘만큼 올린다. 이렇게 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스턴스 속성 같은 것들도 자유롭게 값을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유세를 통한 지지율에서의 이익도 구현해 볼 수 있다면 반대로 모두 구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손해도 구현해 볼 수 있겠지요. 제가 눈으로만 보고 실제로 작업은 또 따로 해볼게요. 배드뉴스라는 메서드를 만든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셀프는 그렇다 치고 num을 받아요. 배드뉴스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매개 변수로 num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악재가 넘개만큼 터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지율이 num %포인트만큼 깎이게 되겠습니다. 얘도 실제로 깎여야 되니까 셀프 레이팅은 셀프 레이팅 마이너스 nu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메서드 2개 살펴봤습니다. 캠페인, 배드뉴스. 이 2가지 저희 직접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으로 돌아가죠. 자, 프린트 인포 레이팅 2개를 만든 상태에서 또다시 2개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메서드, 즉 유세하는 메서드 한번 구현해 볼게요. def 캠페인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셀프와 함께 들어가야 될 매개 변수가 num. 왜? 유세를 몇 번 실시했는지 인자로 받아야 되니까. num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유세를 총 num. 즉 외부에서 받은 인자만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내 캠프의 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 내 기호, 번, 내 이름, 파이팅 이렇게 외치고 지지율이 정말 그만큼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레이팅을
넘만큼 올린다. 다시 말해서 내 지지율을 넘만큼 올려서 덮어 씌운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성은 되게 무서워 보여요. 막 셀프 레이팅은 안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건드리셔도 됩니다. 셀프 레이팅을 넘만큼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왕 한 거 실행해보지 말고 캠페인 반대되는 메서드까지 다 작성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반대는 배드 뉴스가 되겠습니다. def 배드 뉴스 셀프 콤마 마찬가지로 넘 배드 뉴스의 개수를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프린트 아이고 악재가 넘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약간 사람 놀리는 것 같아요. 예. 프린트 지지율이 넘 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진짜로 하락해야 되니까 넘 이렇게 실제로 값을 깎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했으면 더 할 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메서드를 다 작성한 거니까 실행하기 전에 런타임 초기화하고 문법적 문제가 없다면 실행이 될 겁니다. 예, 실행이 잘 됐군요.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따끈따끈 만든 두 가지 메서드를 한번 시험 삼아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먼저 해볼까요? 자, 박 씨가 캠페인을 합니다. 박호랑 후보가 캠페인을 하는데 통 크게 10번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이라는 인자를 넘으로 받아서 유세를 10번 실시했습니다. 기호 3번 박호랑 화이팅과 함께 지지율이 10%포인트 올랐다라는 거죠. 박호랑 후보의 원래 지지율은 19.2%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10%포인트 올랐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야, 박 레이팅 값 내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9.2 아 진짜네? 19.2에서 유세 10번에서 29.2가 됐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조금 고상하게 가자면 속성을 대놓고 뽑아먹지 말고 우리 방금 전에 지지율 출력하는 예쁘장한 메소드 만들었잖아요. 얘를 활용해서 박의 지지율을 예쁘게 프린트해주자 라고 하면 박호랑 후보자는 29.2%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박호랑 후보에게 어둠이 들이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드뉴스. 유세를 10번 했는데 악재가 15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배보다 배꼽이 크네. 15개 터져서 15%포인트나 하락을 했다. 그럼 29.2%였던 지지율은 14.2%가 돼야겠습니다. 14.2%로 수직 하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정의했을 때 의도했던 그대로 코드가 작동하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아, 클래스가 이런 거고 메소드를 내가 진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구나 싶을 겁니다. 근데 뭔가 이해가 잘 된 친구들 중 일부는 후련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기초 문법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피날레 차원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새로 배우는 건데 이 기껏 한 게 그냥 자기중심적인 메소드 몇 개만 띡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4개의 메소드가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프린트 인포도 내 정보 공개, 프린트 레이팅도 내 지지율 공개, 캠페인도 내 유세, 배드뉴스도 내 악재. 결국에는 객체가 여러 개 있고 그 객체가 중심이라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데 OOP가 그 OOP를 만든답시고 내 중심적으로 즉 나 혼자만 쿵짝쿵짝 노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객체끼리 사실 상호작용, 인터랙션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선거 판세도 그렇잖아요. 이게 선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지지율을 까먹고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지율이 둘이 합쳐서 요동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상황도 투영하고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진정한 의미, 즉 객체 간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메소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죠.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변수가 바로 단일화가 되겠습니다. 그 단일화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unite라는 메소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론으로 볼 메소드 중에서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unite라는 메소드를 만들 건데 셀프와 함께 기괴한 뭔가를 봤습니다. 이 other가 뭐야? 그러려니 할게요. other의 뜻만 살펴보자면 남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나 말고 남. 자, 그 상태에서 코드를 쓱 보니까 기본적인 메소드 문법과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초장부터 뭐 한다? 나랑 뭐시기가 단일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 이름은 부르기 쉽죠. 셀프 네임이라고 나를 부르면 되니까. 근데 other name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까지 매개 변수로 넣었던 것들은 대부분 그냥 값이었습니다. 생성자에 넣었던 매개 변수 다 값이었고 우리 방금 전에 뭐 호재, 악재 구현했을 때도 num이라는 단순 값을 불러왔죠. 근데 사실 이 매개 변수 칸에는 중요합니다.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놈, 다른 후보가 그냥 통짜로 인자로 투입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놈의 속성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와 네 이름까지 불러서 나와 너가 단일화했다라는 걸 출력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방금 전에 기괴하다고 얘기했던 other는 결국 딴 놈을 가리킵니다. 킴이 셀프라면은 파기 other 또는 뭐 최가 other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와 너가 단일화합니다. 편의상 내가 다른 사람을 흡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일화는 뭐 사실 두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내가, 셀프가 딴 놈을 흡수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건 편의상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딴 사람이 단일화하면은 나만 남습니다. 즉 나의 지지율만 남는 건데 나의 지지율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20%를 득세했고 상대가 10%를 득세했어요. 둘이 합치면 현실에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30% 정도 득세를 하겠지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셀프 레이팅과 other 레이팅의 합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 20, 너 10, 도합 30의 지지율로 선거를 헤쳐나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sum rating이라는 별도의 변수를 만들어서 단일화 결과 나 혼자 남았죠. 나의 지지율은 sum rating %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별게 없습니다. 단 하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메소드들과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값이 아닌 객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객체 간 상호작용을 예쁘게 구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천천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거의 40줄 가까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메소드만 마지막으로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nite. 셀프와 other를 봤는데 셀프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다른 객체 하나를 인자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객체 하나 인자로 받아서 뭐 하게? 단일화하게. 나와 other name, 다른 객체의 이름, 이 후보가 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실제로 지지율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sum rating이라는 건 원래 없던 변수입니다. 즉 변수를 지금 새로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 값은 뭐다? 내 지지율과 남의 지지율을 합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단일화 결과 나만 남고요. 나의 지지율은 방금 전 따끈따끈 계산한 바로 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캡처에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그대로 코드를 작성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실행할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단일화 결과 합산 지지율은 이겁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죠. 근데 그게 실제 내 지지율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왜? 셀프 레이팅 값을 갱신해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예쁘게 계산하고 내 지지율에 정작 아무 변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마지막에 멋진 마무리. 내 지지율을 실제 sum 레이팅으로 갱신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합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지지율을 실제로 올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역시 런타임 초기화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뜬 채 정상 실행이 될 거고요.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만든 상황에서 뭐
굿뉴스, 배드뉴스 다 해봤으니까 진짜 단일화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손과 리가 단일화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손이 리를 흡수한다. 즉 이정보 후보가 사퇴하고 손대학 후보로 단일화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1번, 2번 중에 무엇을 해야 하냐. 결국 셀프와 아더가 단일화해서 셀프만 남는 상황인 거잖아요. 즉 왼쪽에 있는 놈, 이 놈만 남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만 남아야 돼? 손만 남아야 돼? 방금 얘기한 대로 손만 남아야 되니까 2번 라인을 채택해 줘야 하겠습니다. 손, 유나이트, 리를 실행해보면 손대학 후보와 이정보 후보가 단일화해서 손대학 후보만 남았고요. 지지율은 37.7. 진짜죠. 둘을 합하면 37.7이니까. 자,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이면 안 되고 실제 손대학 후보의 지지율도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프린트 레이팅을 쓰면 되겠죠. 손대학 후보가 진짜 지지율을 흡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다면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고 가도록 하죠. 사실 이 단일화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면서 나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만 코드를 구현할 경우에는 손대학 후보 지지율은 37.7이 됐지만 이정보 후보가 안 나가게 됩니다. 내가 지운 적이 없잖아. 그래서 뭐까지 해주는 게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하다. 딜. 리를 해줘야 정말 단일화를 구현할 수가 있겠다. 뭐 실행해보진 않겠습니다. 이게 좀 더 엄밀한 구현이겠다라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거 상황을 이렇게 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달리해서 하나만 쭉 보면 좀 질리잖아요.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승에는 대한민국 시군구가 객체가 되겠죠. 각 시군구들을 개별 객체로 간주해서 클래스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클래스명은 제가 드렸습니다. CT라고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게끔 CT를 정의하고 객체를 3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개는 용인, 충주, 보은입니다. 다 지역이죠. 조건은 3가지. 첫째, 모든 객체는 대한민국 내에 위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리 속성값이 모두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제가 애써서 열심히 패러프레이즈 했는데 의미가 조금 보이죠. 모든 속성값이 똑같아야 된다. 공통 속성이다. 뭔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객체는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명칭, 소속 광역단체, 인구수, 면적을 가지는데요. 좀 주의하실 게 인구수에 콤마, 제가 편의상 콤마와 명을 드렸고요. 면적도 제곱킬로미터를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코딩할 때 투입하실 때는 숫자만 하시면 됩니다. 즉 얘는 1092315 정수만 넣으시면 되고요. 면적을 투입할 때는 591.3 실수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해집니다. 자, 마지막 조건, 생성해야 할 객체 3개의 정보는 제가 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T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 3개를 만들어 보시죠. 다 만든 분들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속성값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겠죠. 이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뒤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함께 코딩을 해볼까요? 아직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엑서사이즈 1은 결국 CT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만들어보라 라는 차원에서 드린 문제였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이 되겠군요. 자, CT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측 보이죠? 네. 클래스 CT라는 명칭과 함께 들여쓰기가 쭉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전체가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11번 라인까지가 설계도, CT 클래스의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짜고짜 컨트리 꼴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1번 조건 잘 보세요. 모든 시군구, 즉 이 세 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객체가 되든 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이 속성 값이 똑같아야 된다. 같은 설계도로 찍어냈을 때 모든 값이 같은 속성, 공통 속성, 우리는 그걸 클래스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클래스 속성은 어디서 정의했느냐? 클래스 설계도 안쪽이지만 메소드와는 바깥쪽이 되도록. 즉, 이 정도 위치에다가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라는 속성을 만들고 대한민국이라고 정의하면 내가 그 어떤 지역, 용인, 충주, 보은 어디를 찍더라도 반드시 컨트리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 값은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왜 셀프 안 들어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설계도에 찍혀 나오는 속성이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속성이기 때문에 굳이 셀프를 찍을 이유가 없고요. 심지어 셀프, 이 메소드 옆에 셀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리 이꼴 대한민국. 이게 곧 클래스 속성 컨트리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조건 해결, 2번 조건. 각각의 시군구는 정식 명칭, 소속 광역단체, 인구수, 면적. 네 가지를 가진다고
생성자의 네 가지를 받으면 되지. 이름, 광역, 인구, 면적. 그럼 셀프는 뭔가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self.name equal name.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self.name이라는 건 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즉, 내 명칭이 뭐냐라는 건데 내 명칭은 밖에서 알려주겠죠. 그래서 밖에서 인자로 name이라는 인자를 통해 알려주는 그 값을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 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좌변은 인스턴스 속성의 명칭이 되는 거고요. 우측은 실제 들어갈 값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district, population, area.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상 지으시면 되겠고요. 더 할 거는 없어 보이네요. 이제 실제로 설계도에 맞게 객체를 만드는 이 구문만 작성을 해보면 될 텐데 여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CT, 우리가 결국 INIT라는 이름으로 생성자를 정의했지만 얘는 규약인 이름인 거고요. 실제로 생성을 할 때, 객체를 만들 때는 무슨 객체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CT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생성자는 4칸 받는데 너 4개 준비됐니? 준비됐죠. 용인, 경기도, 100만 모시기, 590 모시기. 이렇게 4개의 값을 투입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작성하면 상상 속의 용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용인이라는 객체명을 만들어서 앞으로 용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호칭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충주, 보은까지. 결과 한번 볼까요? 혹시 모르니 런타임 초기화 해주시고 실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만들고 객체 선언한 게 끝이니까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볼 수가 있겠다. 아직은 뭐 특별한 메소드가 없는 상황이니까 용인 에리어를 한번 불러볼까요? 용인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591.3제곱킬로미터다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보은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31812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그 소멸자 복습하면서 잠깐 지나가듯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니까? 소멸자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지 않더라도 클래스 설계 자체엔 문제가 없다라는 거. 진짜잖아. 지금 언더바 del 언더바 안 정의했어요. 근데 클래스 자체는 문제없이 설계가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소멸자가 없는 거니까 클래스에 문제가 없지만 삭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딜리트 보온을 해. 보온 나가 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뜨겠죠. 그냥 삭제만 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삭제가 됐는지 보기 위해서 보온의 파퓰레이션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보온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안 알려줍니다. 무슨 뜻이냐? 딜리트는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소멸자를 정의 안 했는데요. 여러분 소멸자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미 존재하는 어떤 객체가 사라질 때 수반되는 메소드가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소멸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멸을 위한 무기가 이 친구인 게 아니라 소멸은 돼요. 소멸은 여러분이 소멸자 없이도 마음대로 되는데 소멸할 때 혹시 함께 뭔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가시는 길 함께 하고 싶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자라는 거는 결국 뭔가 함께 할 것. 근데 그게 굳이 필요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럼 2번, 3번은 풀 시간을 동시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소드를 구현하는 문제거든요. 2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군데 보셨을 거예요. 뭐 수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 이렇게. 인구 5만 이상의 지역에는 시가 붙고요. 5만 미만의 지역에는 군이 부여가 됩니다. 자, 이걸 고려했을 때 도시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반환하는 시티인포. 메소드 명도 알려드렸습니다. cityinfo 메소드를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쓴다? 용인.cityinfo와 같이 쓰고 프린트로 묶어주면은 경기도 용인. 이건 내가 알고 있죠, 이미. 경기도는 광역, 용인은 명칭. 근데 그 뒤에 어떤 급인지,
어떤 급의 기초자치단체인지를 함께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건요. 요걸 실행했을 때 정확히 요게 나오셔야 됩니다. 즉 용인.ctinfo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프린트 용인.ctinfo를 했을 때 정확히 이 값이 나오도록. 보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청북도 보은 군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출력하는 ctinfo 메소드 만들어 보시고요. 자, 현승이가 이젠 두 개의 도시가 통합하는 상황을 메소드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거 단일화 시즌2네. 아래의 메소드 호출 예시에 부합하도록 city unite. 주체가 인자를 흡수하는 흡수 통합을 구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흡수하게 되면은 인구수도 면적도 모두 내 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을 동시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저희 1분 뒤에 함께 풀어보죠.
자, 시간이 조금 빠듯했죠? 2번, 3번을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을 하나의 설계도에서 함께 보도록 하죠. 2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내 기초자치단체 명에 붙을 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Tinfo라는 거를 정의를 할게요. 메소드 명칭 줬으니까 def CTinfo 하면 되겠죠. 자, CTinfo는 어떠한 인자를 받을까 하고 내가 고민해 보니까 CTinfo라는 건 결국 내가 가진 정보를 쓱 뽑아내는 거죠. 밖에서 뭘 받을 필요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특례시인지 시인지 군인지만 덧붙여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객체가 됐든 값이 됐든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프만 하고 나중에 주체만 잘 설정하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부딪혀 보셔야 돼요. 뭐 고민하는 거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셀프만 넣어보고 사실 인자가 필요했네. 그럼 그때 넣으면 되죠. 사실 인자가 필요 없었네. 그럼 빼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인자가 들어가지 않아야 할 상황이면 분명하다. CTinfo를 정의를 할 텐데 자, 그럼 내가 묻는 겁니다. 내 인구수가 100만이 넘으면 나 특례시라는데 혹시 100만이 넘나? 라고 물어봐서 맞아요. 진짜네? 그런 경우에는 뭘 하면 된다? 내 광역자치단체 명과 함께 내 명칭 그리고 뒤에 특례시까지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주 추억 속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나 보던 이 return이라는 친구를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엑서사이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메소드에서 return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메소드에서 리턴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메소드는 클래스라 특별할 뿐이지 결국 뭐의 일종이라고 했죠? 함수의 일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당연히 리턴이 생명입니다. 다만 리턴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리턴을 어쨌든 하려면 할 수가 있겠다. 심지어 제가 뭐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출력하라고 안 했고 반환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리턴을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턴, 무엇을 리턴한다? 광역명, 기초명, 특례시를 리턴하면 되는데 우리 프린트에서나 콤마를 쓰지 리턴에서 콤마를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로 문자들을 이어주는데 경기도 용인 특례시라고 하면 너무 숨이 차죠. 그래서 경기도와 용인 사이에 띄어쓰기 한 칸을 억지로 더해준다. 이렇게 컨케이네이트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00만 안 되는데 5만 넘는다고? 그럼 시겠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번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런타임을 초기화한 상태에서 자, 실행을 하면 설계도가 잘 정의가 된 상태가 되고요. 우리 지금 객체를 안 만들었죠. 그래서 객체 만드는 코드를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용인 충주 보온을 만들고 그리고 뭐 한다? 충주는 어느 정도의 지역일까? 충주의 CTinfo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고 프린트까지 해주면 어떻게 된다? 충청북도 충주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리턴인지 조금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프린트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실제로 눈으로 볼까요? 프린트. 프린트.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어찌어찌 구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런타임 초기화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실행에 문제가 없고 객체 생성하고 프린트 충주 CTinfo를 하게 되면 충청부터 충주시가 뜨는데 너니 같이 뜹니다. 이런 오류를 호소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손만 안 들었을 뿐이지.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뜨게 되냐. 충주 CTinfo라는 일종의 함수, 메소드도 결국 함수입니다. 일종의 함수를 실행하고 그 반환값을 프린트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실행은 용케 되니까 프린트는 이루어집니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프린트하라고 명령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이용해서 CTinfo를 작성하잖아. 그럼 반환값이 있어요? 13번부터 19번 중에 리턴 찾아볼래요? 없어요.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뭐를 반환하란 거야? 알 길이 없어서 none, 반환값이 없다라는 걸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대신 리턴을 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간 중간고사 복습 차원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3번 문제 시티 유나이트는 사실 달리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선거에서의 단일화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시면 되겠어요. 셀프 아더, 도시간 흡수 통합을 실시합니다라는 명칭과 함께 통합 대상 지역, 흡수 대상 지역 각각 출력하고 파퓰레이션도 내가 몽땅 흡수, 면적도 내가 몽땅 흡수하면 될 텐데 약간 발칙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요 두 줄입니다. 23번, 24번 줄은 여러분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거 단일화 문제랑 거의 동일한데 통합 대상 지역과 흡수 대상 지역을 봐요. 얘가 만약에 그냥 보은, 충주, 용인 이렇게 담백했다면 사실 문제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통합 대상 지역을 보면 충청북도 충주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는 명목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2번 문제의 결과물을 출력하라라는 거랑 진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2번 문제의 결과물, 2번 문제의 결과물. 아, 그러면 내가 애써 if 돌려가지고 여러 번 하고 그럴 필요 없이 뭐 하면 돼? ctInfo를 불러오면 된다. 마치 함수에서 함수를 불러오는 게 가능했듯이 메서드에서도 메서드의 결과물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더더욱 리턴이 돼야 됩니다. 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얘가 상징하는 반환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을 했어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엑서사이즈 2에서 리턴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복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월수에 걸쳐서 클래스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기초문법 중에서는 함수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 이상 어려운 내용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다행인 점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부터 배우는 내용이 클래스랑 그다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클래스가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클래스를 다루는 이유는 분명해요. 컴퓨터 과학에 있어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다루었다. 시험에도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음 주부터는 좀 새로운 약간 우리가 흥미롭게 데이터를 가지고 만지고 결과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니까 좀 부담을 내려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있는 분들만 남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